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회사 KLA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제가 이제 취업할 당시에 인생 매뉴얼 채널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네, 영광입니다. 본인이 석사를 했잖아. 석사를 네. 진학한 이유가 뭐야? 일단 전자전기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학사 때. 전자전기라는 게 공대다 보니까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얕고 넓어요. 그래서 뭐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전기라던가 반도체 아니면 뭐 코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거기서 전 하면서 사실 반도체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전공을 택하게 됐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전문성을 가지자 그리고 좀 더 학사 때 못했던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 석사를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보통 학부 3학년 4학년 때 학부에서 졸업을 할지 석사에서 뭐 더 할지를 고민할 텐데 혹시 학부 때 취업 도전은 안 해봤었어? 저는 학성 연계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학부 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석사를 할 때 뭐 내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분야를 고른 거지. 그 본인만의 석사 진학 기준이 뭔지 궁금해. 제가 성격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성격이라서 진학하기 전에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당연히 수업을 들으니까 교수님도 제가 알고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이제 과의 형들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연구실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구실 동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교수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그리고 되게 멋있으셨던 것 그런 게 연구실 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재미가 있었으니까 네, 연구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그 취업 지원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점을 좀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했는지가 궁금해. 지금 직장 기준으로 어떤 거를 좀 어필을 했어? 사실 저는 태도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현업에 가게 되면 제가 석사를 했지만 사실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나 아니면 이런 공학적인 그런 분야에서 맡아서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태도라던가 아니면 적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지금 그 KLA라는 회사를 내가 알기로는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해. 저는 사실 석사 진학하기 전부터 외국계 반도체 장비사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석사를 진학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냥 접한 거는 이제 뭐 5대 반도체 장비사 가지고 이렇게 KLA를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가 반도체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친숙한 곳이라고 하면 뭐 ASM이라던가 아니 도쿄 일렉트론이라던가 뭐 레미서치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각자 그 회사마다 장점인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K-레이는 인스펙션이랑 메트롤로지 쪽에서 이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제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을 좀 좋게 보였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는 안 쓰고 KLA만 쓴 건가? 사실 쓰기는 이제 다 썼었거든요. 제가 썼던 곳이 총 5곳 썼었는데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 썼었고 그리고 장비사는 제가 취업할 당시에 이제 3군데만 모집을 했었어가지고 ASML이랑 도쿄랑 그리고 KLA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그래서 최종 합격은 도쿄랑 KLA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은 서류 합격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서류는 일단 5군데 다 붙었었는데, 일단 인적성이 쉽지가 않았었고요. 인적성은 약간 제가 공부를 뭐 변명일 수 있지만 사실 네,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진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그리고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직무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석사를 했던 경험이 좀 자기소개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네, 도움이 되죠. 일단 석사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팀워크라던가 당연히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 그리고 뭐 이제 논문을 쓰거나 뭐 특허를 내는 이런 경험들도 사실은 어떤 제가 특정한 분야나 아니면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사실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칠 건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어떻게 그거를 자세를 가지고 할지 그런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네. 가장 사실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처음 말했던 팀워크가 가장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문성 얘기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석사 때 길렀던 전문성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나? 저는 석사 때 이제 전공이 이제 반도체 공정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를 다루는 일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 또 장비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계다 보니까 또 영어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은 영어 성적이 어떻게 돼? 저는 영어 성적은 준비를 한 건 오픽밖에 없었었는데, 근데 오픽을 봤을 때 그냥 말을 하면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처음 이제 오픽이라는 시험이 있다 해서 딱 봤을 때 첫날에 그때 IH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봤었습니다. 일하면서 영어 때문에 막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미팅이라던가 아니 메일이라던가 모든 업무를 거의 영어로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려울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보다는 태도가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랑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모른다,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라고 하면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도 제가 뭐 아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넘긴다던가 이런 게 더 문제가 되지. 오히려 자기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충분히 영어나 그런 거는 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마 잡 디스크립션을 읽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는 직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입사하기 전에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하면 그냥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관련돼서 뭔가 고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휴대폰을 예시를 들면 특정 사용법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감이 사실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스펙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역할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레시피 셋업이거든요. 이제 이 레시피 셋업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특정 스펙을 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모듈로 할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디바이스마다 또 레이어마다 반도체가 다르니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총체를 만드는 역할이 이제 레시피 셋업입니다. 네,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한 거는 석사를 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인 거잖아. 이거랑 잡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 그 지금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하기는 했지만 석사를 진학할 때부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석사를 한 건지 아니면 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할 때가 돼서 내가 방향을 찾은 건지 그게 궁금해. 석사를 하기 전에 들었던 거는 외국계 반도체 장비사를 가야 되겠다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석사를 마칠 때쯤 됐을 때는 내가 연구실에서 배웠던 게 장비사에도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거든요. PSE라던가 아니면 뭐 CSE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가장 뭐가 나에게 적합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걸 조금씩 더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끈기.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일을 할수록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피직스가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명확한 답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커스터머를 설득을 시키고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점이. 그러면 그거를 잘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태도냐면 일단 현업에 가서 다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뭐 매트리얼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니어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트레이닝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거에 있어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리소스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아직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